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1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임기 중후반부를 좌우할 총선 1년 남았죠. 딱 1년 남았는데 여러 가지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전직 대통령의 그 활동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생존에 있는 전직 대통령은 세 사람이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에 사면이 됐습니다. 사면이 됐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포스터에 핵심적인 자리에 이 과거에 그 MB계, 친이 이렇게 불렸던 정치인들이 다수 포진을 하고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뭐 인사도 가고 이런저런 또 자문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그 눈에 띄는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은 문재인이죠. 문재인. 지금 무슨 북카페를 연다고 그러고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영화. 현재 아직 퇴임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 대통령이 영화까지 만들어서 지금 시점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대구 동아사를 찾았죠. 그리고 다음 주 지금 19일로 이야기가 들리는데 수요일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예방을 할 것이다. 자, 총선을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그 상황에서 김기현이 예방을 한다. 이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단 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대구 달성으로 낙향한 이후에 첫 그 외부 일정이다. 공개된 외부 일정이다. 그렇게 불렸던 동아사 방문 일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8면 기사. 이슈 박 전 대통령 공개 행보, 흰 옷에 올린 머리, 박 전 대통령 첫 외출 해서 뭐 특별히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식사를 하면서 선임들과 식사를 하면서 국민 보니 반가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항 1년 만에 대구 동아사를 찾았다. 별다른 발언 없이 지지자의 미소만 지었다. 자, 유영하 그냥 나들인데 정치적 해석 말라. 이렇게 했지만은, 유형아가 또다시 박근혜 마케팅을 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어제 제가 들었었죠. 한 300여 명이 동아시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겼고, 일부는 대통령 다시 하이소, 얼굴 좀 자주 보여달라,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손을 흔들면서 하다뵙고, 지지자들이 내민 손을 잡아주기도 했다. 그런데 계단을 오르면서 두어 번 발을 헛디뎠다.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고 묻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을 잘 안 보면 잘 넘어져서 이렇게 짧게 답을 했다. 자, 그리고, 동아사 관계자들과 오찬을 같이 했는데, 이 동석자들에 따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장 큰스님과 여러 신도님, 국민을 오랜만에 뵙게 돼서 참 반가웠다. 식사도 따뜻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 건강은 1년 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이 산책 겸 지역 전통시장도 들를 예정이다. 자, 지역 전통시장도 들른다. 뭐 서문시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어릴 때 찾아갔던 서문시장 이런 방문 계획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유영하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방문한다. 그리고 또 유영하가 어제 이 김기현 대표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유영하 본인이 김기현 대표의 비서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다음 주쯤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러니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3번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마케팅을 하면서 총선에 출마,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으려고 했고, 지난번 총선에 그리고 대구시장 경선에 나섰고, 그리고 또 보궐선거, 대구에서 치러진 수성을 보궐선거에도 출마하려고 했고, 그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세웠습니다. 본인을 지원을 한다. 그리고 동영상까지 막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박근혜 마케팅을 자기 정치를 위해서 유영하가 하는 것 아니냐. 자, 어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 또 달리 볼 수 있는 부분도 사실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유영하의
그 마케팅에 그냥 너무만 갈 것이냐, 유영아가 뭐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냐,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일단 유영아가 본인을 보필을 하니까 유영아의 그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도록 놔두는 측면이 있는데, 자, 총선이 다가오면 좀 다를 수가 있다. 뭐냐면은 유영아뿐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 친박계로 활동을 했던 정치인들, 아직 뭐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령 최경환, 그때 친박계의 핵심이었던 최경환 전 의원 같은 경우 다음 총선 또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죠. 출소를 한 상황에서 사면 복권이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산에서 무소속으로도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자, 그 세력들, 과거 친박 세력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이 박근혜 마케팅, 그냥 이 개별 정치인들이 본인이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에 뭐 선거의 여왕이라고 했던 박근혜 마케팅을 해서는 안 되고, 그것도 효과도 없습니다. 그 전에 유영아가 실패한 데서 봤죠. 그리고 2020년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를 통해서 그때 당시 보수가 단합을 하라는 옥중서신을 내고 했지만은 그때 참패를 했죠, 보수 정당이. 자, 그래서 큰 효과도 없는 것이고, 혹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명예회복 차원에서 어떻게 국민의 심판을 다시 한번 더 받아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총선에 임할 때는 조금 이 유영아 같은 이게 자기 정치를 하는 것과는 좀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때는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전직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 지면에서는, 신문들의 지면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 인터넷에서는 어제부터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자, 데일리안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영화 개봉, 문재인 신격화 멈춰라. 임기 마치고 퇴임한 지 1년 안 됐는데 문재인입니다. 다큐 영화 4달 개봉. 잊힌 삶 살겠다더니 가오만 다 있는 거냐? 잘못한 것만 있는 거냐? 지길 바라는 그러니까 가오만 잊혀지길 바라는 선택적 망각이었느냐? 잊혀진 삶 살겠다고 한 것이. 자, 이 내용인데, 문재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 영화 문재인입니다. 제목이 문재인입니다입니다. 그 전에 2017년에 노무현입니다가 개봉을 했죠. 그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생존에 있는 전직 대통령이 영화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게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신격화를 멈춰라, 이런 일갈도 나왔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상영관 확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또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모금을 했다. 이 진보 좌파 쪽에서는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단결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죠? 정경심 씨도 그 구치소에 2년 있으면서 뭐 2억 4천만 원을 뭐 영치금을 받았다고 그러죠. 어쨌든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모금을 해서 영화가 상영되는데, 다음 달 전주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에서도 특별 상영된다. 2017년에 노무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가 개봉해서 약 반년간 상영을 이어가면서 전국 관객 185만 명을 끌어모은 바 있는데,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에 유명을 달리해서 개봉 당시에는 이미 사자였고 타계한 지도 8년이 지나서 공과를 역사적 평가에 맡길 수 있었는데, 지금 퇴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생존에 있는 전직 대통령의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과는 경우가 다르다. 친문 쪽에서 또 내년 총선에 또 대거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주도권을 다시 지려고 합니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에 걸려있기 때문에 친문 진영이 다시 민주당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시점에
총선 1년 남겨두고 노무현입니다. 그 전에 그 다큐에 의해서 문재인입니다. 다큐를 지금 상영을 하는 겁니다. 이 다큐에서는 뭐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고 양산 평산마을에서 보내는 삶을 또 소개를 하고 문재인 직접 인터뷰도 합니다. 노무현 그때와 마찬가지로 주인공격인 문재인에게 우호적인 주변인들의 인터뷰도 다소 담긴다. 뭐 신격화한다 뭐 이런 것과는 별개로 총선에 대비를 하는 거죠. 퇴임 후에는 잊혀지고 싶다고 했던 스스로의 말과도 배치된다. 그런데 총선 통해 친노, 친문 세력 부활의 목적이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지금 조국도 뭐 북콘서트, 딸 조민과 정말 꿋꿋하게 이 전국을 돌면서 북콘서트를 하고 있어서 또 전주에서 곧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출마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자, 국민들이 선택을 하실 문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사실 조간신문의 일면 토본 전부 다 강릉 산불 기사입니다. 강릉 산불 기사. 그리고 여전히 이 대통령실 도청, 미국 정보 당국의 도청 문제, 이것도 쟁점이 되어 있는데, 자, 조선일보 일면 토본 큰 사진과 함께 이 기사입니다. 4월의 악몽, 화풍, 강풍이 만든 산불, 이번엔 강릉 덮쳤다. 그 기사고, 자, 사이드톡 기사가, 제가 표시를 해놓은 기사가 한국, 프랑스, 이스라엘 도청 문건은 위조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용산 도청은 거짓이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했는데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긴급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공개된 도청 문건 상당수는 위조됐다는 사실에 양 장관의 견해가 일치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이 명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자체, 그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나눴던 대화가 도청됐다. 이런 것이 이제 거짓이다. 이건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 거짓과는 별개로 여러 가지 러시아가 개입해서 뭐 거짓으로 막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정말 이 도청 문제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실 내부까지도 미국이 미국이 이 손바닥 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지 그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문제, 저번에 한일 국교,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 정상화, 거기에 대해서도 뭐 민주당이 죽창가를 떠올렸죠. 그런데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도청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떻게 진실에 접근을 하려는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특히.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 외교 문제로 막 비하를 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그런 움직임만 계속 보이고 있죠. 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물타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떻게 보면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면이 있었는데, 자, 조선일보 6면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측근 사망, 당신 위험인물인가? 덴저러스맨, 위험인물. 질문에 이재명 안타깝다. 어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이 갔는데 수사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 관련 질문. 그중에서 측근이 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5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중에서 4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것을 미국 그 워싱턴 타임즈 기자가 거론을 하면서 뉴욕 타임즈인가요? 어쨌든 외신 기자가, 미국 기자가 거론을 하면서 당신은 위험한 인물인가? 이재명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이재명이 지금 도청 의혹, 그리고 이 한일 정상회담 때 거론된 뭐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을 쟁점화시키기 위해서 이 외신 기자회견을 요청을 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형식은 외신 기자들을 초청을 한 걸로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쟁점화 시키기 위해서 외신 기자 회견을 좀 하자 이재명 쪽에서 요청을 한 거죠. 본인이 이 한일 관계, 한미 관계 막 질타를 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윤석열 정부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외신 기자들에게 나 좀 초청해다오 이렇게 해서 열린 겁니다. 그런데 외신 기자들은 그 부분도 물론 질문을 했지만 지금 이재명이 사본을 했었고 거기다가 5명이나 사망을 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물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위험한 인물이냐? 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이게 뭐냐면 외신 기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여전히 한국이 이 정치 보복이나 하는 야당 탄압이나 하는 그런 정치 후진국인가? 그리고 사법 제도가 정말 그 제대로 작동을 하기나 하는가? 계속 이재명이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뭐라고 했을까요? 자, 질문 제목은 안타깝던데,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11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클럽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검찰 수사 관련 질문이 잇따랐다. 이재명은 외신기자 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신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 자, 수치스러운 거는 국민이죠. 제1야당 대표,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했던 사람이 이 외신기자들과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으니 국민이 수치스럽죠. 곤란한 질문이 계속되자 이재명은 청문회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언론의 한 기자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 중에서 5명이 지금까지 사망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위험인물로 봐야 하느냐. 위험인물. Dangerous man.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주변 분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수사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했는데 나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다. 나 때문이 아니다. 검찰 수사 때문이다. 이 이야기죠.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는 이 검찰이 미친 칼짓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고 그때 일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렇게까지는 이야기 못하고 지금 검찰이 자기를 정치 보복한다고 탄압한다고 지금 외신기자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검찰이 기소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 일본 기자가 그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도에는 안 나왔지만은 왜 성남시장 시절의 일들이 지금 자꾸 쟁점이 되는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물은 의도는 아마 그런 거겠죠. 아니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정치인 중앙 정치인으로서 했던 일에 대해서가 아니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 아니냐 이 취지로 물었을 겁니다. 그 기자가 한국 사정에 정통하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검찰 기소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평생 한 번 당할까 말까 한 압수수색을 언론에 공표된 것만 해도 339번을 당했다. 결과는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외신 기자들 앞에 놓고 현혹하는 거죠. 339번 압수수색 그 중에서 상당 대부분은 그 법인카드 경기도 도청 법인카드를 막 긁어서 유용해서 사용한 그 혐의를 가지고 그 법인카드를 긁은 식당 전표를 확인한 겁니다. 식당 전표를 확인한 것을 압수수색 마치 뭐 수사 인력이 들어가 가지고 막 뒤진 것처럼 자 그렇게 현혹을 하는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죠. 일본 기자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독도를 일본에 바친다는 식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선전전을 해서 친일몰이라는 강호평 시즌2라는 지식에 나온다. 이렇게 물으니까 이재명 답변이 독도를 일본에 바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하는데 그건 팩트 확인이 필요한 일일 것 같아.
오히려 그런 것 자체가 괴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시판에는 민주당에서 실제로 내 건 독도까지 바칠 텐가 이 플래카드 사전이 여럿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검찰의 미친 칼짓 이런 표현은 안 썼지만 은근히 본인이 정치보복을 당한다, 탄핵당한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는 이재명 개인의 일이고 제1야당 대표 대선에 출마를 해서 당선될 뻔했던 현재 국회의원이고 이 사람이 이 본인이 이 외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를 자청을 했지만 기자들, 외신 기자들조차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있다. 자, 그러면 모든 문제가 사법 리스크에 관심이 쏠리면서 블랙홀이 돼버린 이 상황,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모레 다시 또 법원에 출석을 하죠. 금요일 격주 금요일마다 선거법으로 출석을 하고 또 대장동 성남 FC 유래 신도시 관련 사건은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곧 재판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는 지금 보강수사 428억 저수지 보강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수사 그리고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가 하나 또 등장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신명기사입니다. 신명기사에 여러 가지 이 수사 관련 기사가 있는데 뭐 각상도 이야기도 있고 그 오른쪽 제가 표시해놓은 분홍색으로 해놓은 부분 보시면은 민주 55 클럽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 의결 여당은 이재명 방탄용이다. 강행 때는 검찰 대장동 수사가 중단된다.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대장동 55 클럽 특별검사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졸속 처리를 하면서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을 했다. 자, 이 법안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특검법안에서 상철 특검법이 아니고 법안을 따로 만듭니다. 이 민주당 주도로 이 해당 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정의당, 기본소득당 이렇게 비교섭단체에게 줬습니다.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 제스처죠. 민주당이 끌어들이기 위한 제스처. 그런데 이 특검 대상이 모호합니다. 50억 클럽이면은 50억 원을 약정받았다는 6명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수사 대상에 대장동 사건 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권도 범위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을 다 빼앗아서 특검에 몰아주겠다는 건데 이 특검은 비교섭단체 야당, 정의당 여기서 추천을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은 과연 수사가 특검이 제대로 되겠느냐. 오히려 지금 428억 수사를 하는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아예 가져가 버리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대장동 그 관련해서 재판이 곧 시작되는데 이재명 재판이 저 특검에서 따로 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재판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대장동 수사 해방이다. 물론 이것의 소위 문턱을 넘겼지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이기 때문에 지금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민주당은 또 정의당하고 손잡고 특검법을 또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이런 그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로감이 쌓일 정도로 여러 가지 이재명을 둘러싼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사이민 기사입니다. 유동규 성남시청 회의실에서 정진상 옷에 돈봉투 넣었다. 어제 그 정진상 재판이 있었죠. 유동규도 같은 피고인인데 어제는 정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4천만 원 정진상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폭로를 했는데 뭐 시장실 등 내부의 CCTV는 가짜다. 이것은 몇 차례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리고 두 사람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유동규는 스크린에 띄워진 당시 성남시청 사무실 배치도를 일일이 짚어가면서
정진상에게 2013년, 2014년에 성금 4천만 원을 어떻게 건넸는지 다 폭로를 했습니다. 스크린에 딱 사무실 배치도를 띄워놓고 성남시청 부근에, 시장실 부근에 뭐 정진상 자리 우측에 서랍장이 있는데 거기다 돈을 넣어줬다. 직원이 있을 때는 회의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 정진상 옆자리에 앉아서 주머니 같은 데 넣어줬다. 뭐 아주 그 디테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남시청 배치도를 보면서 이 정진상 자리는 회의실이 아닌 복도 방면을 향해 있었고 높은 파티션이 쳐져 있었다. 좌석이 각도상 CCTV로도 잡히지 않는 위치에 정진상 자리가 있었다. 정진상은 CCTV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CCTV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도 않는다. 자, 그리고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자, 어떤 일화냐? 유동규가 법원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성남 시장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실에 갔는데 이재명이 테이블에 다리를 올려놓고 누워서 쉬고 있었다. 제가 오니 왔어? 하면서 슬슬 걸어와 회의 탁자에 앉아서 얘기를 들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정진상에게 아니 저기 CCTV가 다 시장실에 돼 있다는데 뇌물 안 받겠다고. 그런데 저렇게 앉아서 해도 되느냐? CCTV가 찍고 있는데 시장이 책상 위에 다리를 딱 올리고 그렇게 앉아 있어도 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 사진 한 장이 생각납니다. 누군가 시장실에 와서 이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뭐 발장을 끼고 막 파한대서 하고 이재명이 그 옆에 서 있었는데 뭐 그 사람이 조폭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 장면이 연상되는 그런 자세로 앉아 있어도 되느냐? 이렇게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물으니까 정진상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시청 안에서도 아는 사람 몇 명 없는데 저거 가짜다.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가 있고 직원들에게 포위된 시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진상 쪽이 이야기한 주장과는 상반된다.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피로감을 느껴야 될지 참 걱정까지 됩니다. 4월 10일 전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